지역의 이슈를 토크로 풀어가는 시간 이슈 토크 진행의 정세윤입니다. 자, 이슈 토크에서는 지방의회를 이끄는 각 지역의 의장을 모시고 지역 발전에 대한 제언들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읍시의회 고경윤 의장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정읍시의장 고경윤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안병환 기자도 함께 자리하고 계신데요. 두 분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오늘 이슈 토크 정읍시의회 고경윤 의장님과 함께 해볼 텐데요. 먼저 제9대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오고 계시잖아요. 먼저 취임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소감이 어떠셨는지부터 여쭤보고 싶어요. 소감보다는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열심히 봉사하겠다 하셨는데 안 기자님, 우리 의장님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죠? 그렇죠. 올 선거 끝나고 나서 어찌 보면 정읍 정가의 이슈는 의회에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의회에서 의장님이 누가 되실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고, 우리 의장님 두 번째 도전만에 의장님이 되셨습니다. 특별한 비법이 있으셨나요? 비법보다도 평소 의원님들하고 소통하고 잘 지내는 게 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시민들의 많은 관심사 아니면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뭐 상임위원장, 의장단을 다 독점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그렇게 점쳤는데 그렇지 않은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한 뭐 의장님의 분석 아니면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시민들이 서로 협치하라고 그렇게 좀 저는 생각합니다. 협치해서 같이 무소속이랑 같이 가라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협치를 하라라는 우리 시민들의 뜻으로 생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자, 정읍시의회를 그럼 어떻게 이끌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이야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정읍을 확인해 봤습니다. 또한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얼마나 큰지도 확인했고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의회는 이런 시민들의 기대에 응답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적극적인 의의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항상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의 고충과 아픔을 살피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둘째는 책임 있는 견제와 감시로 열심히 일하는 의의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대의 기관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집행부에 대해서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견제함과 동시에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상호 협조하여 의회 본연의 기능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시의원의 특권의식을 버리고 의원들과 직원들이 힘을 모아 부패와 특권 없는 청렴한 정읍시의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고경윤 의장님께서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정읍시의 주요한 현안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간 또 임시회에서 정읍시로부터 올해 주요한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의회에서는 어떤 현안을 가장 중점적이고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는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확대를 통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좀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청년 발전기금을 좀 50억을 조성을 했거든요. 그리고 첨단 의료 복합단지 유치나 정읍문화유산 방문자센터, 공공산후 조령 건립 등 민선 8기에서 추진하는 수많은 현안 사업들이 꼼꼼히 살펴서 지금 원래 목적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되겠죠? 네. 정읍시 의회에서도 지난 10월에 지방의 자주권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도 좀 들어볼까요? 저희가 지금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지방의회 관련 법률이 없고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조직 구성권 및 예산 편성권은 포함되지 않아서 집행부에 비해 조직과 권한이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독립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국기법과 같이 별도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서 지방의회 위상 제고와 진정한 지방의회 독립성을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과 물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줄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과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에 관련 사항을 반드시 포함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서 올해 그래도 하반기에서 다양한 조례들 만들고 입법 활동들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좀 핵심적인 것 한 두세 가지만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 의원님들이 입법 조례를 만든 것은 이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정읍 시민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자 정읍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무료 대상 포진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해서 무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주민들을 지원하고자 해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을 지금 가결시켰습니다. 예. 그 중에서 눈에 들어오는 건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들에 대한 문제. 사실은 옹동이라든지 정읍의 핵심 화두가 이 폐기물 처리와 이로 인해서 나오는 악취 문제. 네. 이게 좀 지역을 두동강이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좀 적절하게 균형추를 잡아주는 것이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런가 하면 올해 해외 연수 비용을 자체 반납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올해로 지금 벌써 3년째인데 사실 지난 2년 동안은 코로나19 시기 때문에 해외 연수로 갈 수 없었다라고 하지만 또 올해는 추진이 가능했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반납을 한 것 같더라고요. 이 이야기도 좀 들어볼까요? 지금 코로나19와 쌀값 폭락 및 고물가, 고주가, 고금리 등으로 심각한 경제 상황 속에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함께한다는 의미로 전체 의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의원님, 의장님, 우리 시민들이 제일로 궁금한 게 해외 연수만 나오면 진짜 궁금한 게 많아요. 뭐냐면 의원님께서, 의장님께서 벌써 3선이시잖아요. 예. 그동안 해외 연수를 한 몇 차례, 수차례 다녀오셨을 텐데 이런 연수가 되어야 한다 하는 사례가 있을까요? 저희 7대 의회에서 뉴질랜드로 연수를 갔거든요. 네. 그 농업이사를 방문했는데 거기에서는 공동 생산, 공동 판매, 유통 이익을 생산자들한테 모두 환원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참 그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면 생산자 중심의 유통을 유통. 좀 우리는 유통이 생산을 지배하는 그런 구조잖아요. 네, 그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의회에 아까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의 뜻에 입장에서 하시겠다라고 했어요. 그 시민의 입장이 선다는 게 결국은 시민과의 소통의 문제인데 정말로 의장님만의 방식, 소통 방식, 공영연표 소통 방식 한다면 어떻게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네. 우리 정읍시 의회에서는 제가 전문 민원 담당자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청원이나 건의,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있음으로써 우리 의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가지고 의장실 문턱부터 낮추고 항상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의장님께서 소통을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또 아무래도 이 농민분들의 마음을 잘 대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분들하고 소통이 잘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 정읍에서도 아마 특히 하반기에 지금 최대 화두, 지역의 화두 중에 하나가 농업 문제, 네. 그중에서 쌀값 안정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의장님께서도 제가 알기로는 농사를 직접 지으시고 벼농사를 지으시는데 그 의장님으로서 이 문제, 농민 문제를 어떻게, 쌀값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 방안이 있을까요? 옛날에 보면은 정부에서 이게 농사가 과잉된다고 해가지고 타작물을 좀 전환을 했었잖아요. 네. 3년 동안 한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다시 원래대로 복귀되다 보니까 쌀이 과잉 생산도 되고 쌀 시장 경유도 늦게 하다 보니까 쌀값이 너무 많이 폭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읍시 의회에서도 이번에 한시적으로나마 농협, 그다음에 농협 단체나 법인들한테 좀 쌀값 차등 지원을 좀 해주려고 이렇게 지원 조례를 17번 의원님들을 발의를 받아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방 의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는 부분들도 또 의회가 풀어가야 될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준비해 오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의정활동 후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는 의정연수를 저희는 실시하였고요. 행정사무감사와 이해의 방법, 청탁금지법, 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 교육한 바 있으며 향후에는 이제 결산감사가 있을 예정이니까 지평구의 행정집행을 검토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의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의원연구회를 조직하고 또한 자치입법, 예산심의, 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정책지원관 제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시민들이 진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시민들 뇌리에 스치는 건 뭐냐면 정읍시 예산이 드디어 1조를 돌파했다. 뭐 이런 상징적인 구호 이외에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좀 올라왔는데 심의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더 크거든요. 지금 의장님이 핵심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업들 한 두세 개만 꼽아주시면. 우리가 지금 공공산원 건립이 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디지털 문화센터 그 건립도 중요하고. 디지털 문화센터요? 예.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옛날 복합 전수관을 저기 지으려다가 저기 어제 내장산 거식 있잖아요. 문화광장. 예, 그것을 예. 이제 공유재산을 처리하고 지금 다른 곳으로 지금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또 지금까지 지방의회에서 8년 정도 이제 계속해서 해 오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으셨던 일도 분명히 있으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가장 좀 되새겨봤을 때 의미가 있었던 의정활동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그런 의정활동보다 제가 9대 의장단 선거에서 우리 17번 의원들을 전체 표결을 받아서 당선된 것이 가장 의미 있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장님 지역구가 고부예요. 네. 그런데 고부하면 생각나는 게 동학이잖아요. 그렇죠. 동학 우리 국가기념일이 5월 11일 이거는 황토현 전승일로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전승일이 중심이 아니라 기포일이 먼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많이 그랬죠. 예. 의장님 의견은 이미 결정난 일이지만 지금 올해가 지금 통합혁명 128주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전승일이 5월 11일에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습니다. 제정된 지 4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 의회에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7번인가 8번 저기 명예회복을 위한 거시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저희 정읍시 의회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관철되고 그래서 앞으로 그 개정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왜 이 말을 여쭤봤냐면 인근의 고창이라든지 많은 지역에서 동학을 같이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기포일이나 전승일이나 이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됐던 것 많이 같아요. 했었죠. 예.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맘상할 수도 있는 문제였다. 예. 의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같이 고창 기포일이나 무장 기포일이나 같이 안고 똑같이 동학기념일로 해서 함께 같이 가야죠.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제9대 정읍시회 전반기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의회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계획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지난 가을 들녘에서는 이제 풍년 농사를 기뻐할 시기에 우리 농민들이 쌀값 폭락으로 수확을 앞둔 벼를 많이 갈아엎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공서에 수확한 벼를 많이 적재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지금 결코 녹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우리 정읍시 의회에서도 민생경제 회복과 농가의 소득 안전 및 농작물 가격 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1만 정읍 시민의 관심과 사랑으로 제9대 정읍시 의회가 개원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만 바라보고 특권의식 없는 정읍시 의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눠봤습니다. 지역민의 이야기를 크게 듣고 또 지역의 발전을 넓게 고민해가는 정읍시 의회 모습 앞으로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